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문법 적용학습 1에 있는 3번 문항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 문제에서 의문 파트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 유형이라서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 부연 설명을 하고 지나갈 테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먼저 보시죠. 음운변동 기역 미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A, D에서 찾은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음운변동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일단 우선 기역부터 잠깐 보시죠. 음절의 끝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종성이라고 생각하죠. 종성 받침. 받침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기역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있어요. 이것뿐이므로 얘를 다른 말로 대표음이라고 부르죠. 이것뿐이므로 나머지 자음은 음절의 끝에 오게 된다면 받침에 오게 된다면 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중인한테 물어봐도 이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냐면 평파열음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같은 말로 평파열음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대표음이 지금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니은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는 어떤 자음이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에 그렇게 오면 그냥 걔는 그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니은에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고 보죠. 그러면 종성에 지금 니은이 왔잖아요. 요 니은을 우리가 대표음으로 바꾸나요? 바꾸지 않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리을 한 개만 더 해보죠. 실이라고 해볼게요. 실. 그러면 이 실에서 리을을 바꾸나요? 바꾸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대표음인데 그게 받침에 오게 되면 그 자체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대표음을 바꾸지 않고 그 자체로 발음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나머지 3가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역 우리가 이렇게 깍 이렇게 쓸 때하고 이렇게 이상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뀌나요? 기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도 꽃이라고 쓰든 아니면은 이렇게 쓰든지 간에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게 되죠. 비읍도 마찬가지고요. 나문 잎 할 때 요 피읍은 이렇게 비읍으로 바뀌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대표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원래 대표음이 아니었는데 대표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바뀌어지게 되는 의무는 기역, 디귿, 비읍 3가지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원래 있던 그대로고. 근데 이 기역, 디귿, 비읍을 우리가 1번 문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음 분류표에서 이게 파열음의 평음이었었죠. 파열음의 예사소리.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다른 말로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갑니다. 기역, 디귿, 비읍. 자, 파열음의 예사소리들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비음 뭔지 알죠? 니음, 미음, 이응 얘기하는 거죠.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비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당연히 이거는 비음화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 비음화 문제를 2번 문항에서 이렇게 풀었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조음 위치의 동일한 조음 위치. 그러니까 비음화가 되면 뭐는 바뀌는 거였죠? 조음 방법은 바뀌는 거였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은 바뀌는 건데 변화가 없는 것은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었다. 2번 문항에서 공부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좀 심오하게 하다가 보면 깊이 있게 하다가 보면 모든 문제들이 독립돼 있지 않아요. 하나씩 모두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볼 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좀 깊이 있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문제로 통합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2번은 니은은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디귿. 평음의 애사소리가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요거는 된소리 현상이라고 하죠. 된소리 대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음화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된소리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선생 생각에 올해 만약에 의문현상 문제에서 단일 문제로 여러 가지 의문현상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물어보게 된다면 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는 된소리 현상하고 국외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2번 문제 5번 선지에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가능하면 암기를 해둬라. 이런 경우에 된소리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된소리 현상 문제는 단일한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된소리 발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된소리 발음이 된다면 어떤 규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된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된소리 발음이 나는데 이거를 된소리로 표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사소리로 표기할 것이냐 그 문제까지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다가 된소리 현상 단일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것이 표기 문제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신다면 눈여겨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경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리로 갑니다.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둘 중에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게 되죠. 그죠? 자, 그 리을은 자음군 단순화인데 선생님이 잠깐만 누구나 알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종성의 발음 원칙. 우리말에서 종성의 발음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죠. 우리가 기억에서 봤던 것처럼 종성의 대표음이 아닌 놈이 오게 되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었으니까 종성의 발음 원칙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자음군 단순화도 종성의 발음의 원칙이 될 수 있겠죠. 종성에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음운을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무조건 탈락시켜야 돼요. 상위 범주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교체 속에 포함되어서 음운 개수의 변동이 없었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속에 포함되죠.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서로 범주가 다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옛날 책에 개정되기 전의 책에는 음절의 끝소리랑 자음군 단순화를 같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온 책들을 보면 어떤 책들을 보면 바뀌어진 걸 고려하지 않고 옛날 걸 가지고 얘기하는 책들에서는 음절의 끝소리랑 자음군 단순화를 비슷하게 혹은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잘못된 책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범주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들은 종성의 발음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자,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는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탈락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선생님이 1번인가 2번인가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깐 보시죠. 이런 경우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싫.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좋을까? 머리를 깎다 깍 이렇게 할 때 자, 둘 다 지금 보면 밑에 이렇게 받침이 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지 않죠, 그죠? 실자에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겹자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쌍기역은 말 그대로 쌍자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게 되면 난 네가 싫어 이렇게 그럼 대표음이 딱 하나 남으니까 더 이상 음절의 끝소리 할 필요 없죠. 자음군 단순화만 되고 나면 이미 대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것은 자음군 단순화죠. 그래서 얘는 탈락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른쪽에는 깍 봅시다. 얘는 발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음이 되죠. 깍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그러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자,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얼핏 보면 쌍기역, 기역 두 개에서 하나가 없어졌네, 탈락이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쌍자음이 호자음이 되는 것은 탈락이 아니라 얘는 교체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깍자가 깍이 되는 것은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된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깍두기 가지고 수능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꽤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겹자음이 호자음이 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다. 그런데 쌍자음이 호자음이 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음이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도 하나 이루어지고 동시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도 함께 적용되어야 되는 겹자음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리을 피읍입니다. 항상 얘가 겹자음 받침으로 나올 때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가장 흔하게 드는 얘가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를 읊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두 가지가 발음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 탈락시키죠. 그래서 시를 읊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온 건 분명히 자음군 단순화예요. 근데 문제는 자음군 단순화가 됐는데 이 피읍이 대표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꿔줘야 돼요. 읊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겹자음이 한번 탈락이 되고 다시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것은 두 번 가야 되는 것은 리을, 피읍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겹자음들은 자음군 단수나 한 번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읍다는 그드부 뒤에 오는 예사소리니까 이게 최종적인 발음은 읍다 된 소리가 돼야 정확한 발음이 되겠죠. 어쨌든 리을은 자음군 단수라는 말하고 있는 건데 음절의 끝소리랑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들인데 괜히 한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럽네요. 자, 미음 갑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이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니은 첨가 현상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2번 문제 풀 때 발야구 얘기하면서 리을 첨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나 반모음 이라고 했는데요. 반모음인데 이거는 이중모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규정을 표준발음법 29항인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글자가 받침이 있고 뒤에 오는 글자가 이, 야, 여, 요, 유라면 뒤에 오는 글자가 이, 야, 여, 요, 유라면 니은이 첨가된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앞에 오는 이는 단모음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자, 이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 이는 이 나머지 네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이중모음들이죠. 이중모음이고 이 이중모음 속에 다 반모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모음 이런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그냥 야여요유는 반모음이 있대.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못 푼다고요. 반모음이란 용어 자체가 쨍하게 와닿지 않으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두고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 지금 이 채널을 찾아보시면 거의 잘 안 듣는 강의인데요.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OPL 문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반모음을 설명한 강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의 의문 현상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 보시면 이제 확인하면 되죠. 붙는은 일단은 얘가 대표음이 아니니까 제일 처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붙는. 선생님이 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 현상을 볼 때 제일 먼저 볼 것은 받침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자, 붙는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니까 일단 기역이 사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뒤에 오는 니은 비음 때문에 앞에 오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겠죠. 최종 발음은 분는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것은 교체, 비음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니은이 사용이 됐네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자, 겹자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는 탈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극다가 됐어요. 요거는 자음군 단순하니까 리을과 관련성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드부, 받침소리 그드부 뒤에 오는 바다 사자가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 된 소리로 발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극다라고 하는 경음화 현상이 발생했죠. 아까 경음화 현상이 디귿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리을과 디귿이 적용이 된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음화 현상과 관련된 규정들은 가능하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매체 문법책이 있죠. 문법책 제일 뒤에 보시면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규정 자체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닭같이. 자, 이거는 보세요. 얘는 일단은 보시면은 겹자음이죠. 그죠? 이걸 대표로 바꿔야 되나? 자, 이제 선생님이 하나 중요한 얘기 하나 혹시 나갈게요. C 보실 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지금 비어있는 곳에 필기할게요. 수업 시간에 흔하게 드는 예인데요. 보세요 한번. 요렇게 글자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요렇게 하나 글자를 쓸 거예요. 자, 위에 것은 발음 어떻게 하나요? 누가 보더라도 발음은 오시 발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받침 시옷이 대표음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대표음으로 안 바뀌어요.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음절의 끝소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뒤음절로 이어 발음하는 연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것은 오단이라고 발음하죠. 설마 이걸 오산이라고 발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발음은 지정 발음이 오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일단은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뀌어진 디귿이 연음되는 거란 말이야. 핵심은 이거죠. 어떤 경우에 대표음으로 바꾸고 어떤 경우에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느냐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받침 뒤에 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 형태소 속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조사, 접사, 어미, 쉽게 말해서 일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 말들, 문법적 기능만 하는 말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규정을 보면 그대로 발음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음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옷 안에서 안은 뜻이 있는 말이죠. 명사잖아요. 인사이드. 뜻이 있는 말이니까 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그대로 연음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연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닭기라고 하는 대표음이 아닌 게 나왔으니까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뒤에 오는 아시라고 하는 것은 선어말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미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대표음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위치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닭갓이라고 돼 있죠. 자, 연음 현상이 적용됐습니다. 연음은 선생이 의문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적용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네요. 여기 나오는 쌍지읒, 얘가 대표음 일단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드부 뒤에 오는 지읒이 이사소리니까 된 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하나, 된 소리 현상 하나.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이었죠. 요거는 기역이 하나 적용이 되고요. 경음화 현상이 디귿이었네요. 요렇게 하나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전역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바뀌어진 게 보면 여기 이응 자리, 음가가 없는 이응에 니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알겠네. 전역 합성 및 파성어에서 앞단어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이야, 여요, 유라면 니은이 첨가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단은 니은 첨가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미음은 하나 사용 일단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보세요. 여기 기역이 또 이응으로 바뀌었죠. 이건 뭐 때문에? 첨가된 니은 때문에 이응, 비음하로 기역이 비음으로 바뀐 것이니까 비음하가 적용이 됐겠네요. 비음은 니은이죠. 선생님 이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것이 니은 첨가가 있고 비음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비음하고 니은 첨가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느냐 순서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니은 첨가가 되지 않는다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근데 니은 첨가가 돼야만 비음 앞에 오는 기역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순서를 물어본다면 니은 첨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비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기역이 일어나는 얘는 A와 C이다. A, C 확인해 보시면 기역이 있죠. 그죠? 별 문제 없고요. 자, 2번은 니은이 일어나는 얘는 A뿐이라고 했는데 니은이 비음화죠. A만 그런 게 아니라 D도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찾았고요. 나머지 걸 같이 읽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문제가 의문 현상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답을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요 규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D를 설명하면서 아직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음운 변동이 다중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